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발표한 대국민 담화의 핵심 키워드는 경제와 개혁이었습니다. 간곡히 요청을 드린다, 간곡히 부탁을 드린다, 이런 표현을 5차례나 반복할 정도로 4대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결연한 의지와 절박감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의 배경과 또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패널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최단비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있었던 대국민 담화 내용을 듣고 대담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토대이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단되어 있는 노사정 논의를 조속히 재개하고 노사가 한 발씩 양보해서 국민이 기대하는 대타협을 도출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네, 어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24분간 이어졌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경제를 37번, 개혁이나 혁신을 38회나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이란 단어는 무려 29차례, 그리고 협조나 요청, 이 당부와 같은 호소하는 단어도 무려 16차례나 쓰였습니다. 자, 먼저 우리 최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대국민 담화는 취임한 뒤에 4번째인데요. 기존의 좀 담화와는 사뭇 분위기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어떤 경제 살리기에 대한 결연한 의지, 절박한 심경이 좀 드러나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이라는 단어, 그리고 경제라는 단어, 개혁이라는 단어, 그리고 간곡히 호소한다, 절실하다, 이러한 단어들이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집권 3년 차, 그리고 이제 임기의 반환점을 얼마 안 놔둔 시점이에요. 8월 25일 날이 임기 반환점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경제 개혁, 그리고 이 구조 개혁이라는 거, 이제 4개 부문이라는 거 아닙니까? 노동, 금융, 공공, 교육 분야, 이런 분야들의 개혁을 집권 3년 차에 뭔가 국정 동력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문제 인식, 상황 인식이 그대로 배어 나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나 문제 인식은 올바르다고 봅니다. 아주 절실함이 배어 있었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최 변호사님은 어제 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이 4대 부분의 개혁에 대해서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이렇게 이제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밝혔는데,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대통령이 이렇게 절박하게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서서 교수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이제는 임기 반환점이고 앞으로 남은 것은 새로운 뭔가를 제시하는,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처음부터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4대 개혁을 이제는 정말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국민의 결집을, 지지를 호소하면서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어저께 담화에서 뒤에 우리가 말씀 또 나누겠지만 여당과 야당에서의 그 얘기하는 것이 달랐고요. 야당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국민을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지만 저는 그렇게는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앵커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호소, 그러니까 담화문이라기보다는 뭔가 호소를 하는 호소문으로 보였거든요. 왜 이 4대 개혁이 중요하고 왜 중요한지를 국민에게 설명하면서 좀 지지해달라, 호소하고 같이 해나가자라고 했고요. 먼저 예를 들면 노동개혁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을 먼저 앞장서서 내가 연내에는 다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저는 그 부분은 정말 좋았고, 저도 설명을 들으면서 저런 것으로 인해서 4대 개혁이 필요하구나라는 거는 참 긍정적인 면인 반면, 끝나고 나서 예를 들자면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하지 않으셨다든지, 아니면 또 야당의 지적에서 메르스에 대한 얘기, 국정화에 대한 얘기는 왜 하지 않으셨냐, 이런 지적은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까지 계속해서 좀 지적을 받아왔던 소통이 부족한 부분이 다시 한번 좀 드러난 단점을 또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물론 경제 살리기라는 현안에 집중한 대국민 담화였습니다만은 최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래도 이런 내용 정도는 담겨졌어야 된다는 대목은 어떤 대목일까요? 어쨌든 이제 그 노동, 금융, 교육, 공공 부문이라는 것이 거의 국정 전반을 망라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치적 쟁점이라든지 외교나 국방, 안보 이런 것들 제외하고는 모든 게 망라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뭔가 대통령의 절박함이 배어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최소한도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호소하는 것이라면요, 그동안 임기 2년 동안의 경제 성과가 미미했고
메르스 사태 지금 방금 우리 최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 부분을 먼저 언급하는 게 전 국민에 대한 예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자기 반성과 자기 성찰이 전제되면서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고 이럴 때 그것이 이제 국민들에게 설득될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렇지 않고 절박함이 배어 나오고 구구절절이 맞는 말씀입니다만 사실 기실 다 예상됐던 얘기들이잖아요. 그리고 여러 번 나왔던 얘기들이란 말입니다. 다시 그렇다면 이번 대국민 담화의 그 목적은 소통을 통해서 뭔가 국민들의 공감을 하고 말이죠. 그럼으로써 이제 국민들의 어떤 동참과 협조를 끌어내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새로운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실업급여를 50%에서 60%로 늘린다 이런 것들 몇 개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새로운 것들은 많지 않단 말이죠. 그렇다면 어쨌든 소통과 공감이 중요한 키워드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자기 반성이나 자기 성찰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국민들의 협조와 이해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다가갈지 그런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까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기자와의 질의응답이 없었다는 건 많이들 지적하는 부분인데 바로 이번이 네 번째 국민 담화거든요. 네. 이번 네 번째 국민 담화에는 어쨌든 언론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뭔가 밝힐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최근 현안 같은 것들도 경제제도약에 관련된 것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만 그것을 제외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잖아요. 하다못해 국정원 해킹 의혹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도 차지해 드릴 필요가 있는 것이고. 롯데 사태에 대한 언급도 롯데도 없었죠?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너무 생략되다 보니까 대통령의 그러한 절박한 문제의식에 동의하면서도 뭔가 역시 일방통행식이 아니었느냐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그래서 생각하는 거죠. 이제 여야의 반응도 극명하게 엇갈렸는데요. 그 김무성 대표와 이제 문재인 대표가 발언한 내용 그래픽으로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 그래픽이 이제 준비가 되지 않았나 본데요. 이 여당에서는 그야말로 시기적절했다.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국가 재도약을 위한 이 경제 살리기에 정말 이제는 매진해야 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이제 절실하게 이제 호소를 했다.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반면에 야당은 앞서 이제 최 변호사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듯이 다소 아쉬웠던 일방적인 어떤 훈시 같은 어떤 소통의 부족함을 드러냈다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유독 경제가 우리나라만 어렵고 또 메르스 사태라든지 앞서 우리 최 교수도 지적을 해주셨듯이 또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어떤 사과라든지 그런 이해를 좀 구하는 것 없이 무조건 호소만 했다.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이러한 국정개혁, 4대 개혁이 잘 이루어지겠느냐라고 이제 꼬집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여당은 여당으로서 좋은 점을 얘기했고요. 야당은 야당으로서 또 이제 비판을 해야 되는 지위이기 때문에 비판을 한 것 같은데 앞서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대통령 담화문에는 정말 지금이 중요한 시점이고 우리가 여기서 국민이 다 같이 노력해서 먼저 뭐 청와대나 아니면 정부가 모범을 보여서 먼저 공공의학 개혁할 테니 다 같이 해봅시다라는 그 부분은 김무성 대표가 지적한 것처럼 지금 현재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야당에서 지적한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왜 잘못을 했는지 그동안에 대해서 먼저 돌아보고 예를 들면 메르스에 대해서도 국민과 함께 얘기를 나누는 그런 부분이 먼저 전제가 되었을 텐데 그런 부분 없이 일방소통의 형식으로 된 것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저는 그 여당과 야당의 입장은 둘 다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한 여당 쪽에서는 장점을 본 것이고요. 야당 쪽에서는 단점을 본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여당과 야당의 입장의 차이일 거라고 보입니다. 어쨌든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대통령은 최우선 국정 목표로 노동개혁을 꼽았습니다. 어떻게 과제도 좀 많아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노동계에서는 우리한테만 양보를 하라는 거냐 이렇게 반발하기도 하는데 지금 이제 대국민 담화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왜 사과나 유감 표명 같은 것도 없었느냐라는 비판이 많이 제기되지 않습니까? 노동개혁도 마찬가지예요. 노동개혁은 사실은 노동계와 정부의 입장이 갈리고 노동계 내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입장이 다르단 말이죠. 그야말로 노동개혁은 이해 당사자가 있는 게임이에요. 이게 뭐 일방적으로 당위적으로만 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해 당사자들의 어떤 동의를 구하는 작업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대통령께서 어쨌든 간에 노사정 이제 그 복구를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김대환 위원장은 이제 다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전 위원장입니다만 4월 달에 그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했었잖아요. 한국노총도 탈퇴했단 말이죠. 현재 어쨌든 간에 이 노동개혁의 주요 골자가 해고 요건의 완화란 말이죠. 해고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뭔가 이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자라는 게 노동개혁의 주요 골자거든요. 해고 요건의 완화는 노동계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노사정 이외에 사회적 대타협 기구도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년 일자리 창출과 이제 임금 피크제를 연계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의 입장은.
근데 노동계 입장은 임금 피크제를 실시한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청년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만도 아니다라는 그런 또 이견도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해 당사자인 청년 대표라든지 비정규직 대표도 참여시키자라는 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지금. 그래서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어제 대국민담화의 거의 반 이상이었는데 네. 이 노동개혁이야말로 정말 그 이해 당사자 노동계들의 입장을 절실히 구하는 그런 작업이 정말 절실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어제 그 기자들과 일문일답이 없는 것도 지적이 되는 것이고 네. 바로 그런 전자에서 뭔가 정부의 반성이나 자기 성찰이 아쉽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 하반기 국정운영의 핵심 과제로 이 4대 개혁 가운데서도 이 박근혜 대통령 노동개혁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 대기업과 고임금 정규직들이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 이해가 엇갈리는 노동단체라든지 야당과의 이 적극적인 소통 또 설득을 위한 이 적극적인 대화, 이 포용의 리더십을 보여주어야만 이러한 이 국정 과제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높습니다.